공야장 8장은 공자는 춘추 시대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자학당을 만들어서 인재들, 즉 군제들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자들은 학문과 덕경을 경비하여 정치에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무백 같은 무도한 자 밑에서 자기 제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맹무백같이 인을 모르는 그런 자가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인덕을 물으니까 공자는 전부 자기는 그 사람들의 인덕을 모르겠다고 말은 했으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한 장입니다. 자, 그래서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맹무백, 문, 자로, 행. 처음에는 바로 자로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인격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을 모르겠다. 또 모르니까 자로는 천성기구를 다스릴 그런 저력이 있으나 인격을 모르겠다고 말했고, 구는 자몽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는 천실지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 그런 그 타입이다. 그러나 인격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사람은 그냥 옷을 입고 애국인을 격비하는 정도 그런 정도인데 그거 잘 모르겠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일단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맹무백은 자로에 대해서 인덕을 먹거나 인덕이 있습니까? 라고 맹무백이 공자에게 물으니까 공자는 부지야 잘 모르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맹무백이 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맹무백이 거듭 묻자 공자는 다시 말하기를 유는 즉 자로는 천성지고 천성의 나라에서 군사를 다스릴 수는 있으나 여기서 부를 군사로 봐서 천성의 국가에서 그 군대를 다스릴 수는 있으나 부지비야 그 법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부야 여유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는 여유는 천실지옥 백성지옥 즉 백성지옥 즉 백여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라고 즉 천실 천호의 고비나 백성지옥 백성의 병대고 배가 될 정도의 집에서 이런 다시 말해서 집에서 읍장이나 그 대그룹에서의 어떤 그 평대고 이 그룹에서의 가신없이나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기는 자몽에 대한 인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유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유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여유는 속대, 예복에 속대를 입고 조정에 나가서
빈객을 접대하고 더불어 빈객 손님을 접대하고 그리고 접대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의 인덕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문장이 길으니까 다시 한번 주예를 해보겠습니다. 맹목액은 위정 5장과 6장에서 나왔던 그 당시 맹목액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맹목액은 문화라 대학으로서 맹무각의 당주입니다. 그 가족의 가장 좌장이겠죠. 그래서 맹무백은 위정편 5장과 6장에서 설명했다시피 그의 할아버지 맹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맹의자는 공자를 엄청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공자에게 가서 예를 배우라고 자기의 아들한테, 즉 맹의지한테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맹의지의 아들이 바로 맹무백입니다. 그래서 맹무백도 공자와 접촉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로인호, 즉 실권을 쥐고 있는 맹무백이 공자에게 맹무백 실권을 쥐고 있는 이 맹무백이 공자에게 묻기를 자로의 인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굳이 나는 모르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맹목액이 노나라 임금을 무시하고 예를 어기고 그는 인정과 덕치, 예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묻는 것이 너무나 기분 나쁘게 느낀 공자는 이 예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를 가르쳐주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는 잘 모르겠다, 인덕은 잘 모르겠다라고 항상 나는 모르겠으라고 자기 제자에 대한 평을 말하는데 전부 똑같은 소리를 3번 합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할 때 자로는 천승지국은 잘 다스릴 수 있다. 여기서 천승지국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천승지국은 하기편 5장에서 나오는데 이 승이라는 것은 전차 한 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차 한 대에 포함되는 인원이 바로 병사가 4명이고 보조병이 7명이고 보조병이 70명이고 기타 인원 합쳐서 전차 한 대에 100여 명의 군인이 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지국은 바로 10,000대의 전차에 배속되는 인간이 바로 100명이니까 합치면은 바로 100만 명의 군인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만성지국은 바로 천자의 나라에서 보유하는 군대수고 천자의 나라에서만이 완성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천승지국은 지금 본 문장에서 나오는 천승지국은 천 개의 전차가 한 전차에 100명씩이니까 바로 10만 명. 이것은 제후국의 그 군인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백성은 한 전차에 100명이니까 바로 1만 명. 이거는 바로 대부그룹에서 거느리는 군대의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가 말한 즉 자로가 거느릴 수 있는 국가의 천승지국은 바로 10만 명의 군의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바로 가사치기 부에서 여기는 그로 하여금 이 천승지국의 제후국의 군사를 다스리게 하였다. 다스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무백에게 자로는 제후국의 행정 지도자감이다. 제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데서 여기서 부를 논어집주에서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의 병사들, 저기서 말하는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돈은 이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 구야 자궁은 어떻습니까? 구야는 하여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자 공자는 자궁은 천실지업, 다시 말해서 천호가 있는 마을, 이거는 바로 천승지가 대부그룹이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병력수죠. 천승지가 대부그룹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그는 가사 위지제야. 여기서 제는 바로 모든 일을 주재하는 총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그룹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여묘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묘, 여하 물으니까 공자는 여묘는 속대, 입어죠. 속대는 바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띠를 메고 관복을 차려입고, 입어죠. 조정에 나가다. 조정에 나가서 빈객과 애국 빈객과 손님들과 더불어 말을 나눈다. 빈객을 응대한다. 애교사제를 응대한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애교사제를 접대한다. 그러나 그의 덕은 이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공자는 자기 제자들의 능력은 정확하게 표출하면서 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자가 평한 자로와 자궁과 염유에 대해서 어떻게 인물평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자로와 자공과 염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자로, 즉 자유는 옛날로 말하면 국가 행정가, 즉 천성지국을 다스리니까 바로 제후국의 행정가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평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행정관, 정책 총괄자로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로는 바로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형이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치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공은, 자로는 국가행정가지만 자공은 국가행정가 정도의 능력은 없고 그저 지역행정과 그냥 경영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기업가라든가 지방행정가 정도, 이 정도로 평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공의 특징은 실리 경영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은 의제,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염유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행정가라든가 지역 경영가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외교 대화 전문가로서 그냥 외교관 대변인 정도. 그래서 의전이나 외교 형태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자로 보면은 빈객 손님과 더불어서 말을 할 정도다. 이렇게 자로와 자공과 염유에 대해서 그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핵심 평가는 바로, 공자는 이 세 제작의 직능적 재능, 여기는 전부 직능적 재능이죠. 직능적 재능, 이것을 아주 높이 샀습니다. 직능적 재능은 그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했으나 모두 부지기인 해가지고 그들의 인덕은 잘 모르겠다. 왜? 인덕을 모르는 사람이 인덕을 모르니까 미워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인덕을, 공자가 그 제자들의 인덕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사마시그룹이 부르니까 인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능적 재능만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은 있으나 그 덕성은 자기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로는 치부라고 할 수 있는 한자로 이렇게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치부는 뭘 말하느냐? 이 부는 조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이걸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정책을 총괄해서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국가에 쓰는, 그러니까 조세, 이것을 다스리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즉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체계를 운영한다. 이게 바로 지부이며, 당시로서는 나라의 세금제도라든가 또는 행정조직 또는 군정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급 행정가, 이렇게 자로를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부지요. 즉 자로는 현실 감각이 있고 현장에서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행정, 즉 행정 실무형 리더십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자는 자로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의 능력은 한마디로 의제,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쟤는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쟤는. 그래서 이 집안을 다스리는데 여기서는 나아가서 한
고을, 읍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죠. 읍의 행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즉 중간 조직 규모의 능력자. 국가 정도는 어렵고 또 가장 밑바닥도 아니고 중간 정도, 읍 정도,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운영자로서의 능력을 공자는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정도, 중간 규모의 사장, 조직관리자, 시장, 군수, 도지사 정도, 이런 정도의 능력을 자공에게 인정했던 것이고, 이렇게 자공을 지역 경영자나 기업 행정가, 실내 경영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자공은 재물과 경영 감각이 뛰어나서 경제, 경영, 관리형 인재로서의 능력을 공자가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염일에 대해서는 바로 여객, 빈객, 손님과 더불어 말을 하다. 여빈객은, 이 얘기는 빈객과 더불어 말을 한다는 이 얘기는 바로 외교 사신이나 또는 손님과 교류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역할, 곧 의전과 외교적 대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바로 외교관이라든가 또는 대변인, 정부보좌관, 홍보의전 담당자, 높게 보면 외교부 장관, 대사 정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염유는 아주 말이 분명하고 예절에 밝아 의사나 외교나 의사소통이나 의전형 인재로 공자가 높이 평가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고생했다.